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교환은 초급 문법인 지 마세요에 대해서 쓴 교환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법과 표현 지 마세요. 여기 따옴표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학습 목표 중요하죠. 지 마세요를 활용해서 금지하는 표현을 듣고 말할 수 있다. 지 마세요를 활용해서 안내문을 읽고 쓸 수 있다. 고 말할 수 있다, 을 수 있다. 자, 제가 학습 목표는 이렇게 뭐뭐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 가능하고 구체적인 문장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자, 학습 목표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도입 단계에서는 지난 시간에 배운 에서를 간단하게 복습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활동지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에서를 배웠어요. 알아요? 네, 알아요. 뭐 이렇게 했는데, 자, 굳이 요 내용은 없어도 되겠네요. 그쵸? 그래, 에서 이제 연습하는 것들이 나오는 것 같네요. 좋아요.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냈어요? 주말에 뭘 했어요? 친구를 만났어요. 엘레나 씨, 친구를 어디에서 만났어요? 자, 에서를 이렇게 보여주고 연습을 시킵니다. 공원이요. 아마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에서를 넣지 않고 그냥 공원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짧게 말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환 작성자는 공원에서 뭘 했어요? 에서를 써서 말해요. 학생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예상하고 에서 써서 말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게 상상하면서 꼼꼼하게 쓰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자전거 탔어요. 아, 엘레나 씨는 공원에서 자전거를 탔어요.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아주 잘하셨는데 보통은 이렇게 공원에서 자전거 탔어요. 학생이 이렇게 대답하면 다른 선생님들 중에서는 그냥 학생이 그 대답하면 거기서 끝나고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처럼 학생이 말한 것을 한번 되받아서 이렇게 한 번 더 말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학생이 말한 것에서 이제 목표 문법을 한 번 더 인식시켜 주는 것들이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 목표는 보통은 학생들이 억양이라든지 또 문법의 적절한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바로 지적해 주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학생이 말해야 되는 그 발화를 교사가 한 번 더 되받아서 말해주면 간접적으로 교정해 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사가 학생들의 말한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해주면 좋죠. 그래서 직접 지적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하는 게 또 좀 소심한 학습자일 경우에는 내성적인 학습자일 경우에는 이제 좀 효과가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하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디예요? 박물관이에요. 네, 선생님은 주말에 박물관에 갔어요. 박물관에서 그림을 보았어요. 자,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박물관이라는 PPT 그림하고 이렇게 문장까지 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첫 번째, 에서를 연습 이렇게 시키죠. 그 다음에 뒤에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목표 문법 연습, 이제 본격적인 의미 설명 단계하고 도입 단계를 이렇게 박물관 요 그림을 통해서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미지 요 그림을 하나 주고 연결까지 잘 되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도입이랑 의미 설명 단계가 연결이 꼭 되어야 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입 단계부터 오늘 내가 배울 문법을 설명하는 것까지 이렇게 어떤 한 그림에 이렇게 좀 이렇게 응집성 있게 이렇게 연결하는 게 좀 교환이 짜임새 있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려하신 부분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도입부와 의미 설명은 꼭 연결될 필요는 없지만 연결되면 더 좋겠죠. 자, 그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의미 설명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뭘 해요? 이제 깨알같이 여기 햄버거 먹는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햄버거 먹어요. 박물관에서 햄버거 먹어요. 괜찮아요? 아니요, 안 돼요. 이제 당연히 박물관에서 이제 햄버거 먹지 마세요. 이걸 이끌어내려고 여기에 앞에 도입부에 사용한 그림에 햄버거까지 넣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네, 박물관에서 햄버거 먹으면 안 돼요. 햄버거를 먹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손으로 X자 표시하며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이게 PPT나 이런 곳에 너무 많은 언어적인 정보가 있으면 학생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의 언어로 그 목표 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뭐 사진이나 그림자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교사가 동작, 몸짓으로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최소한의 언어 정보를 주고 비언어적인 정보로 이렇게 목표 문법을 설명하게 해야 됩니다. 언어적인 정보는 목표 문법을 설명하는 거에만 정말 이렇게 최소한 시키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자, 이런 것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지마세요는 이렇게 금지 표시로 하는 게 전형적이죠. 좋은데 한 가지 굳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이거죠. 으면 안 돼요는 제가 알기로 지마세요보다 먼저 배우는 문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재마다 다르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시되 지마세요를 앞에 안 배웠다면 으면 안 돼요를 앞에 안 배웠다면 지마세요를 설명할 때 으면 안 돼요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 으면 안 돼요 말고 다른 말 뭐 하면 좋을까요? 햄버거 박물관에서 햄버거 먹어요? 아니요. 안 좋아요. 뭐 이 정도로 하면 좋겠죠. 학생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이거 별로 저기 한국인들은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어 수업에서는 이렇게 한국 사람의 일상 대화에서는 비추어 봤을 때는 어색하지만 이렇게 외국인 말씨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설명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으면 안 돼요. 이렇게 앞에 배우지 않은 문법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내용을 보니까 이제 지마세요의 의미를 설명하는 건데 이게 지마세요 의미가 너무 소략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지마세요 이렇게 PPT를 주고 여기에 금지 이 정도 그냥 우리 뭐 문법서나 교재 뒤편에 문법의 의미 설명 있는 그 문장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단어 차원에서 이 정도 언어적인 정보 너무 주면 안 됩니다. 단어 차원에서 이 정도 금지 이렇게 하고 예문을 한 몇 개, 한 3~4개 정도 주면 그걸 통해서 이 지마세요 의미를 설명시켜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어 차원에서 이렇게 의미를 알려줄 때에는 영어나 중국어로 학생들의 모국어로 이렇게 간단하게 모국어를 써주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 가능하면 수업 시간에 모국어를 쓰면 안 되지만 이렇게 어떤 빠른 의미 전달을 위해서 효율적인 의미 전달을 위해서 이렇게 단어 차원에서 이 정도는 뭐 굳이 필요하다면 허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의미 설명을 지마세요 의미 설명을 이분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계속 여기도 있죠. 으면 안 돼요가 계속 나와요. 이렇게 으면 안 돼요를 많이 쓰게 되면 자, 여러분 으면 안 돼요. 담배 피우면 안 돼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이거 둘 다 사실 이런 금지하는 이 뭐랄까요? 이런 어떤 이미지로 설명이 가능한 표현들이에요. 둘 다 이게 설명이 돼요. 근데 헷갈릴 수 있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지마세요 같은 경우는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마세요를 설명할 때 으면 안 돼요를 너무 노출하면 안 돼. 그렇죠? 그러면 교수님, 지마세요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지마세요는 명령의 부정이잖아요. 분명히 앞에서 긍정인 으세요를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으세요하고 비교하면 좋죠. 그래서 이 으세요와 비교하는 식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아까 앞에서 도입부에서도 전 시간에 뭐 에서를 배웠다고 했는데 에서 말고 바로 앞에 배운 거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이 지마세요의 설명에 필요한 으세요를 도입부에 얘기해주고 그래서 연결해서 으세요와 지마세요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쉽게 여겨질 겁니다. 그래서 한 PPT 안에 뭐 가세요가 있고 뭐 가지 마세요, 지마세요를 긍정과 부정을 같이 보여주면 앞에 어차피 세요는 배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문법의 의미 설명이 조금 더 명확하고 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막 으면 안 돼요를 써서 하셨는데 으면 안 돼요보다는 지마세요를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자, 이렇게 연습을 쭉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습이 끝나면 연습 문제, 그 의미 설명이
쭉 하셨는데 의미 설명이 끝나면 이렇게 연습 문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의미 설명이 끝나면 연습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에 조합 설명이 끝나면 또 연습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끝나면 종합 연습이 또 한번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연습을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연습 단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의미 설명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이 연습은 뭐 간단한 뭐 빈칸 채우기라든지 뭐 간단하게 말하기 시켜보기를 통해서 의미를 진짜 이해했는지 한 번 더 확인 사살하는 게 필요하죠. 조합이 끝나면 조합에 대한 연습. 조합은 보통 정확하게 뭐 받침 유무에 따라서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보통은 쓰기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말하기 하면 놓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합 연습은 이제 좀 종합적으로 의미를 잘 쓰고 있는지 이해했는지 이런 걸 하는 거니까 뭐 대화의 빈칸 채우기 이런 것들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연습 문제는 단계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뒷부분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실 지 마세요는 이렇게 금지하는 이 이미지 주는 게 제일 전형적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연습시킨다. 여기도 또 으면 안 돼요 나오네요. 조심하세요. 자, 앞에서 배우지 않은 문법을 쓰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을 여기서 설명하네요. 받침 유무에 따라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설명하는 건데 지마세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받침 유무에 따라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조합은 받침 유무에 따라서 변화가 있건 없건 간에 초급 단계에서는 계속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분명히 학생들이 정확성 문제에서 이렇게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해 주면 좋고요. 조합 설명하는 거니까 이 금지라는 요거는 앞에 PPT에 의미 설명하는 PPT에 넣으시면 좋고 띄어쓰기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조합이 끝나면 조합 연습 문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넣으셨네요. 이게 조합 연습 문제예요. 요거는 반드시 쓰기로 이렇게 채우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는 단계별로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쭉 보면 이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에 이제 지 마세요의 전형적인 활동이죠. 무엇이냐? 자, 어떤 장소에서 하면 안 되는 거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걸 이제 지 마세요로 안내글을 쓰는 거예요. 박물관에서 사진 찍지 마세요 이런 것처럼, 도서관에서 뭐 음식을 먹지 마세요 이런 것처럼 안내글 써보게 하는 이런 게 지 마세요의 아주 전형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담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모의 수업을 한다든지 누군가한테 연구 수업을 한다면 보통 어떤 문법을 해야 됩니까? 저한테 간혹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선정할 때에는 아예 요즘은 이렇게 학습자 중심 교수법이죠. 과제 중심 교수법 많이 씁니다. 교재도 그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법을 배울 때에는 항상 마지막에 그 문법을 활용한 재미있는 활동이나 과제가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모의 수업을 준비할 때에도 문법 선정할 때 활동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지 활동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예 활동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문법을 고르세요. 문법을 선정할 때 반대로. 그래서 뭐 간혹 을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만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한번 써보게 해서 발표하기 시켜도 되죠. 나는 번지 점프 할 수 있다, 나는 한국 음식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게 하고 써보게 하고 그걸 발표에 시켜보면 누구가 제일 뭐 할 수 있는 게 많은가 이런 걸 뭐 뽑아서 선물 줘도 되고요. 아오 봤다, 은 적이 있다, 뭐 이거는 다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내가 했던 특별한 경험, 자기가 했던, 이건 남들이 하지 않을 만한 나만이 했을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한번 써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뭐 베트남에서 악어 고기를 먹어봤어요. 베트남에서 악어 고기 먹거든요. 악어 고기 먹어봤다, 제주도에 가봤다, 번지 점프 해봤다, 뭐 이런 것들 남들이 안 했을 것 같은 이런 경험들을 쓰고, 자, 각자가 특별한 경험 쓰세요 한 다음에 서로 발표하기 시켜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비슷한 거 했으면 그걸 지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이 했던 경험이 좀 많으면, 아니면 이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다, 다른 사람이 안 했을 거 봤을 것 같다, 그런 것을 이제 투표해서 그런 특별한 경험한 사람에게 뭐 선물 준다든지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문법을 선정할 때에는 활동까지 한번 생각해보고 재미있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 고려해서 문법을 선정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늘 배우는 여기 목표 문법인 지 마세요 같은 경우에는 앞에 동사가 붙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명령이니까 형용사가 붙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사소한 게 하나 실수를 하셨어요. 아프다는 형용사잖아요. 물론 아프지 마세요라고 쓰기는 하지만 예외의 상황이에요. 지금 동사 지 마세요를 배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마지막에 이렇게 쓰려면 앞에 이런 거 설명하는 게 예외로 아프지 마세요 이렇게는 말한다. 한번 명시적으로 얘기해주고 이렇게 쓰는 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선생님이 이렇게 아프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학생이 혼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소한 거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외에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재밌는 게 있네요. 아주 잘하신 게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출처를 밝히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우리가 학문을 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자료를 쓸 때는 항상 출처를 밝히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출처를 밝히신 거 너무 잘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있습니다. 누리세종학당의 단어 카드를 이용하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보통 예비 교사들, 초보 교사들이 누리세종학당에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만든 좋은 자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활용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누리세종학당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그림카드도 너무 많이 있고요. 수업 자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세요. 또 뭐 수업 영상도 있으니까 초보 교사나 예비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